아직 추가 구조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여전히 19명입니다. 현지 다뉴브강의 유속이 빠르고 수온이 낮은 데다 심야에 진행되는 구조 작업이라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순환구조 전문가와 함께 구조 상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순환구조대 남기인 소방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실종자 수색이 심야에 또 새벽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대 구조는 특별히 더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색을 할 때 유속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 유속이 이제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가 수중 수색을 할 때 부유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중 구조 대원들이 시야 확보가 좀 더 어렵겠죠. 또한 수면 수색을 할 때도 그 강한 유속에 의해서 시야 확보가 어렵고, 그리고 야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지 날씨를 보니까 비도 오고 바람도 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더 위험성이 있거나 수색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유속에 의해서 대원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원들도 위험할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견뎌야 되는 분들, 네. 실종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체온이 떨어질 거고요. 지금 현지 수온이 10도에서 한 15도 정도 된다는데 네. 이 정도면 일반인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5시간, 6시간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 일단 그 사람이 탑승객이 얼마나 옷을 껴입었나, 또한 구명조끼의 착용 유무에 따라서 예. 좀 더 시간이 더 견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구명조끼는 다 안 입었다는 게 대체적인 네. 증언들이고, 그러면 만약에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 배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네. 물로 바로 빠졌다면 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저희 구조팀들은 예. 아마 작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 네. 더 열심히 아마 수색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속이 강할 때는 수중 구조팀은 대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일정 유속이 넘어서게 되면은 수중 작업에 상당히 제한이 되고 구조대원조차도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단 수중팀은 유속이 낮아질 걸 대비해서 아마 대기를 할 것이고, 네. 수면 구조팀들은 수면에서 혹시 모를 구명조끼 입었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마 수면 수색을 강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수색이라는 게 이제 보트 타고 쭉 네. 수면을 훑어서 수색하는 네,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지금 현지 보도를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안 돼서 실종자들 가운데 7명을 구조했어요. 그 7명 구조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지점으로부터 3.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답니다. 네. 이거 제가 이제 직접 그 현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아무래도 유속이 강하리라, 지금 영상만 봐도 네. 강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수온도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달라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입었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얼마나 내가 젊고 또 남자이고 그러면 좀 더 소생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이 버티는 시간이 좀 더 깁니까? 네. 아무래도 생리학적으로인가요? 생리학적으로는 아마 의사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네. 좀 체력적으로 좀 건강하시고 그런 분들이 소생을 오래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건 구조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말씀인 것 같고요. 자, 헝가리 헝가리 현장의 CCTV 화면을 잠깐 보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작은 동그라미가 침몰된 선박으로 추정이 되고 뒤따라가는 이 큰 배가 들이받은 배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화면 속에서 큰 배가 다리 밑에서 살짝 흔들리는, 소방장님 지금 살짝 네.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죠? 예. 저런 운항의 모습이 추도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은 현장의 목격자 진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지금 너무 좀 빠른 속도로 보이고 네.
CCTV 화면이 그리고 너무 좀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게 일반 타임랩스라고 이제 긴 시간 촬영된 거를 압축해서 보여준 거라 네. 평소보다 이제 빨리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역시 조금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지에서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행사 쪽에서는 일단 다른 큰 유람선과 해당 유람선이 부딪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선박 운항사 대변인은 배가 너무 빠르게 침몰해서 경보를 발령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빠르게 침몰을 했다면 배 안에 있던 그분들이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을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좀 저희가 일반적으로 차로 이제 비교하면은 네. 덤프 트럭과 이제 소형차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같은 덤프 트럭과 이제 충돌보다는 좀 더 강하겠죠. 네, 이제 느끼는 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위험 부담은 좀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구조 현장에서 혹시 뒤집힌 배에 네. 침몰이 됐는데 네. 안에 에어포켓이 조성돼 있어서 직접 구조하신 전례가 있나요? 지금 한강에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배가 이렇게 뒤집혀 버리면은 에어포켓이 생길 가능성은 있는 거죠.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뭐 해외나 여러 사례에도 수십 시간 견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저희 구조대원들은 그 작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수색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이중 갑판 형식의 선박이 한강 유람선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중갑판. 그러니까 2층 구조로 되어 네. 있는. 예. 지금 한강에 지금 선박이 6대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규모가 뭐 작은 거는 한 100톤, 100여 톤이고 큰 거는 한 400여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층으로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2층으로 된 배의 경우에는 안전에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의 그 선박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봐야 뭐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실종자 수색 이런 뉴스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골든 타임입니다. 네. 지금 이 정도 기후 환경 그리고 수온 골든 타임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몇 시간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그 골든 타임은 규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그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겠죠. 음. 아무래도 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냐, 네. 예. 만약에 뭐 입었냐, 또는 선박이 뒤집혀서 에어포켓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또 예. 날씨도 좌우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순환구조대는 한강에 4개의 순환구조대가 현재 여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골든 타임을 4분으로 규정해서 저희가 순환구조대 4개가 4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빨리 구조하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좀 기준을 아주 타이트하게 한 네, 맞습니다. 거겠죠. 네. 지금 현지에서는 실종자들이 좀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네. 다뉴브강 그 강폭이 한강보다 훨씬 좁다고 하더라고요. 한 네. 4분의 1 1 정도 정도라죠. 네.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좁으면은 더 구조하기가 훨씬 나은가요? 아니면 더 어려운가요? 아무래도 그 폭이 점점 좁아지면 네. 좁거나 점점 좁아지면 유속이 일반적인 유속보다 좀 더 강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유속에 의해서 상당히 좀 더 힘들리라 생각되고 아무래도 많은 구조팀들이 이제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아무래도 그 현지 긴급구조 본부가 정확한 통제를 운영을 해서 선박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일반인들은 수색 범위가 좁아지니까 강폭이 좁으면은 수색이 더 쉽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결국 중요한 건 유속이군요. 네, 그 유속이 빠르면 아까 앞서서 밑에 부유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네. 구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구조 작업을 하면 사고 발생 지점부터 해서 점차 이렇게 넓혀 나가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지점부터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예, 지점부터 해서 혹시 모를 그런 유속을 고려해서 네. 폭을 신속하게 넓혀서 구조 작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현지 시간이 한 7시를 조금 넘었을 것 같아요. 7시 반 다 됐을 것 같은데 날이 밝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심야와는 또 다른 수색 작전을 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야간 수색보다는 그 주간 수색이 조금 더 원활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인력도 통상 더 많이 투입하나요? 네. 그리고 또 대원의 안전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아마 좀 더 활발한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방식이 뭐 크게 다른가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을 수색하고 네. 또 이제 수중에 수중 들어가요. 작업을 근데 하고. 지금은 수중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유속이 너무 빠르면은 또 대원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쉽지는 예, 맞습니다. 않겠죠. 유속이 어느 정도 이제 세면은 그 수중 탐색줄, 하강줄과 탐색줄을 이제 설치를 해서 탐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탐색줄조차도 그 유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대원들이 그 탐색줄을 놓치면 물의 흐름에서 이제 흘러갈 수가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미 구조되신 분들이요. 네. 그분들도 그 찬물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저체온증을 겪지 않으실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바로 건지더라도 저체온증 걸리는 분들이 있나요? 저희는 뭐 바로 인명 구조를 해서 네. 저희는 뭐 바로 구급대에 신속하게 음, 이제 이송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경험상 가장 오랜 시간 뒤에 구조된 분은 어느 정도였나요? 소생하신 분 기준인가요? 네. 저희는 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구조대가 상당히 인근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게 출동하기 때문에 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그런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었으면 조금 더 많이 구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냐하면 거기 관광의 피크 시간대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았고 비가 비록 왔지만 주변에 배도 많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생각이 듭니다. 네. 한강에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은 선박 운항을 못하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호우주의보, 네. 태풍 이런 그 기상특보 음, 또는 저희 한강에 팔당 댐이 있습니다. 상류 예. 지역에 네. 그 팔당 댐 방류가 이제 크게 되면은 아무래도 선박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통제를 하게 예. 됩니다. 아무래도 또 비가 많이 올 때 더 신경을 쓰시겠죠. 네, 맞습니다. 비가 오고 안개의 이제 시정거리가 1km 미만이 된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유람선 측에서 운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명조끼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람선은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명조끼 의무 착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낚싯배는 의무화가 됐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유람선 현재 운항하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선박의 이제 선장이나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이제 구명조끼를 입혀서 조치를 하겠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 유람선 자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거는 저희 서울시에 한강사업본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한강에 있는 유람선을 통제하고 교육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드릴 질문도 우리 그 소반장님의 업무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죠. 그 유람선 우리 한강에도 있고 또 다른 뭐 호수 같은 데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유람선 안전을 지금보다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그냥 보편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네. 이 교육을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그 항해 운항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승무원 그 안전 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네. 또한 시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급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를 하면 네. 좀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 대비를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예. 중요하다.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교육을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